일단 가장 큰 오해는 그냥 돈만 나간다, 비용만 든다 라는 게 가장 큰 오해고요. 세무신고 대리로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신고 때 원천세와 부가세, 종합소득세 때만 이제 연락이 오는 그런 사람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세무사가 세금 신고 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오해요? 노무사는 근로자 편이다. 노무사는 근로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말이 이제 가장 큰 오해이기도 한데, 노무사는 의뢰인을 위해서 일을 하죠. 세무사님, 그 세무기장이 정확히 어떤 걸 하는 건가요? 개인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만약에 인건비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원천세,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신고를 대리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 결산을 진행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세액공제 감면을 넣어서 납세자의 종합소득세를 도출해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6개월 단위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간이가세제는 1년이고요.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뺀 나머지 납부세액을 이제 도출해내서 그것에 대해서 신고를 대리해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인건비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매월 또는 반기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가 내야 될 세금을 사업장에서 원천징수 미리 걷어놓은 다음에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인건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노무사까지 쓰기 어려우신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성립신고, 취득신고, 상실신고, 그 다음에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등 해서 인건비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신고를 같이 병행해 드리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기장 업무를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이제 기장 업무가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더 있겠지만 상시 자문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장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세무사님, 세무기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오해는 그냥 돈만 나간다, 비용만 든다 라는 게 가장 큰 오해고요. 세무신고 대리로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신고 때 원천세와 부가세, 종합소득세 때만 이제 연락이 오는 그런 사람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세무사가 세금 신고 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간이가세자에서 일반가세자로 옮겼다고 저한테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좀 당황을 했거든요. 간이가세자였을 때는 세무기장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기장을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겠지만 부가가치세만 생각한다면 간이가세자는 뭐 기장 안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까지 생각한다면 장부가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기장을 하시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간이가세자였다가 일반가세자로 되면은 일반가세자는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선택입니다. 그것도 선택이지만 하는 게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기장을 하게 되면 세무사 용역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따져봐야 되는 건 맞지만 요즘에 감면이나 공제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반인 분들께서 적용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의 기장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 부분이 훨씬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같은 거를 직접 홈택스 들어가서 해도 되지 않나요? 되죠. 되는데 홈택스 들어가서 하시는 것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세법적인 용어들이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 이것을 비용 처리하는 게 맞는지, 내가 매출이 이렇게 신고하는 게 맞는지, 또한 공제 감면을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는지, 경비율은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는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되고 그게 또 맞게 신고가 된 건지도 검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장을 맡겨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소위 외부 전문가를 쓴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 말인즉슨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신경 쓸 부분이 많은데 최소한 회계 세무 쪽 관련해서는 세무사에게 위임을 해서 세무사가 업무를 수행해주고 대표님께서는 본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상승이 될 수도 있고 하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상승될 때는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락이 됐을 때는 상승을 했을 때 매출이 늘어났을 때 이 결손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무사들이 해드릴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확실히 기장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가세자든 간이가세자든 세무사를 사용할 수
있다면 무조건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이때부터는 반드시 필요해요 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자 같은 경우는 매출액 기준이 명확하게 나뉘긴 합니다. 간이가세자의 기준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가세자가 유지가 되고요. 그 이상이 되게 되면 일반가세자로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가세가 기본적으로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가세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매입세 공제를 적용하고 관련 공제들을 적용해서 부가세를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거고요. 종합소득세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큰 부분이 경비율의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의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단순 경비율을 만약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다라고 한다면 기장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단순 경비율만 적용해도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매출액이 일정 부분 이상 올라가게 돼서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고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게 된다면 대부분 단순 경비율보다 기준 경비율이 한 3배 정도 적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경비가 적어지다 보니까 세금이 과다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장부를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 장부는 대부분 이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장부로 나뉘게 되는데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셔야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경비율을 따져보신 다음에 아무래도 맡기시는 게 좋겠죠. 근데 그 경비율을 따질 때도 납세자분께서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신 다음에 꼭 기장을 맡기시지 않더라도 신고 때 신고 대리를 맡기실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동안 쭉 장부를 위해서 기장을 맡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세무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복식부기 해야 돼서 기장 맡겨야 되는 거죠. 이제 특정 직군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전문직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일단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경비율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복식부기 장부를 꼭 작성을 해야 됩니다. 노무사님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하는 오해가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해요? 노무사는 근로자 편이다. 노무사는 근로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말이 이제 가장 큰 오해이기도 한데 노무사는 의뢰인을 위해서 일을 하죠. 네, 그래서 의뢰인이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자를 위해서 일을 하고 의뢰인이 회사라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노동법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거를 설명하는 일을 하는 거죠. 몇 년 전만 해도 노무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확 눈에 띄지 않았는데 맞아요. 요즘에 노무사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소위 핫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의문이 드는 게 직원이 만약에 뭐 한 3, 4명 있다. 꼭 노무사를 써야 되는 건가요? 3, 4명이면 이제 노무사 점검을 한번 받아봐야 될 때기는 해요. 왜냐면 5명이 곧 될 거고 우리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 되는 순간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문제는 없었다라고 이제 보통은 말씀하시는데 3, 4명이면은 노무사 상담이 한번 필요하고요. 내가 이제까지는 혼자 일했지만 이제 직원을 한 명 고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때도 노무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기장하는 것처럼 월 자문 노무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처음에 직원을 고용할 때 노무사 상담을 한번 받으면은 훨씬 도움이 되죠. 그러면 근로계약서 같은 건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직원을 사용하는 순간 무조건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이 5명이 넘는지 아니면 5명이 넘지 않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부를 해야 되고 회사에서도 보관을 해야 되고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오면 노무상담을 받고 우리 사업장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중요하죠.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 자체가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근로계약서를 안 쓸 수는 없거든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표준 근로계약서가 있기는 합니다.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표준 계약서는 어디까지나 표준 계약서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업장에 맞는 것인지 내가 잘 쓰고 있는 것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따라서 노무사 상담을 꼭 받으셔가지고 적법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노무자문을 네. 받아야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근로기준법이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세법은 이제 자주 바뀌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도 어렵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찾아보는 것도 어렵고 근로자마다의 이슈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노동 이슈도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대응해야 되는 게 어렵다 보니까 노무사가 이제는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직원이 퇴사하게 되는 순간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는데요. 퇴사하면서 이제 연차 수당을 잘 지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퇴직금 관련된 이슈도 발생할 수 있고요. 서로 상의 합의해서 퇴사하면 상관이 없는데 뭐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넘어가는 경우에 또 다른 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노무사의 월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세무사 기장이랑 노무사 자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그리고 직원을 처음 고용하실 때는 노무사 세무사 상담을 꼭 받으시고 함께 받으시면 더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매출이 많이 늘어나거나 직원이 많이 늘어나거나 이럴 때는 꼭 자문을 받으시거나 기장을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게 단편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후 관리라든지 조사 대응까지도 생각하신다면 미리 장부를 만들어 놓거나 미리 자문을 받아 놓으셔서 안전하게 처리를 해 놓으셔야만 나중에 사후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